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레몬보다 비타민C가 20배, 사과보다는 무려 200배나 많다는 열매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비타민 나무 열매예요. 그리고 이걸로 만든 차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녹차가 암 예방에 좋다더라. 커피도 괜찮다는데 도대체 뭘 믿고 마셔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암 예방에 좋은 차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함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비타민 나무부터 알아볼까요? 비타민 나무의 정식 이름은 시벅톤이에요. 영어로는 시벅손. 우리나라에서는 산자나무라고도 부르죠. 학명으로는 히포파에 람노이데스인데 히포파에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스어로 말의 모피를 빛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전쟁에서 다친 말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얼마 후 그 말들이 건강해져서 돌아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바로 이 비타민 나무 열매를 먹고 회복했다는 거죠. 이 나무가 자라는 곳이 참 특이해요. 시베리아나 티베트, 몽골 같은 추위가 극심한 지역에서 자랐거든요. 땅이 척박하고 염분이 많은 곳에서도 잘 버텨내는 강인한 식물이에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바닷가, 모래 언덕에 심어서 토양 침식을 막는 용도로도 사용해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열매 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2025년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비타민C 함량이 백지당 400에서 1500mg까지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는 450에서 600mg 정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보면 레몬의 20배, 사과의 200배예요. 웬만한 인공 비타민제를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죠. 특히 흥미로운 건 지역에 따라 비타민 함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자란 비타민 나무일수록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아져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인간도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비타민C만 많은 게 아니에요. 비타민 E도 120에서 180mg나 들어있고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 B군까지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7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천연 영양 창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오메가-7 지방산은 식물에서는 드물게 발견되는 성분인데 피부와 점막 건강에 특별히 좋다고 해서 뷰티 오메가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비타민 나무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비타민 나무 열매의 수확도 쉽지 않아요. 가시가 많은 나무에서 작은 열매를 하나하나 따야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가시가 없는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수확한 열매는 바로 가공해야 해요. 비타민C가 공기와 접촉하면 파괴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냉동하거나 건조시켜야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타민 나무 재배가 늘고 있어요.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한 농가에서는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은 농장주가 비타민 나무를 먹고 건강을 회복한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분들이 암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202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나무의 항산화 활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게 밝혀졌어요. 노루궁뎅이, 버섯균 사체와 함께 발효시킨 비타민 나무 추출물은 DNA의 산화적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세포 독성에 대한 보호 작용도 뛰어났어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세포가 손상되고 이게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암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나무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나무 발효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세포 내 활성산소 축적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어요. 이런 작용들이 결국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나무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다른 차들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녹차를 볼까요? 녹차의 대표 성분은 이지시지라는 카테킨이에요.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이지시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성분이 녹차 카테킨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4년 국내 연구에서는 하루에 녹차를 6잔 이상 마신 사람들이 당뇨병 위험이 3분의 1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미국 당뇨협회 연구에서는 1만 7천 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암 예방 효과는 어떨까요? 녹차의 이지시지는 특히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요. 폐암의 경우 하루 83mg 이상 비타민 C를 섭취한 사람이 63mg 이하로 섭취한 사람에 비해 암 발생률이 64%나 감소했어요. 유방암은 하루 205mg 이상 섭취한 사람이 70mg 이하로 섭취한 사람보다 63%나 발생률이 낮았고요. 이지시지의 작용 메커니즘도 흥미로워요.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거든요. 게다가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 같은 역할도 해요. 미토콘드리아를 오작동시켜서 암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도 확인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 세포 사이로 침범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NK세포라고 하는 자연살상 세포가 있는데 이지시지가 이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고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간독성도 있을 수 있어요. 공복에 마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게 좋고 하루 3-4잔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커피 이야기를 해볼까요? 커피가 암을 예방한다니 좀 의외죠? 사실 커피는 25년 동안 세계복권기구가 발암물질로 분류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발암물질에서 해제됐어요. 25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커피가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었고 오히려 뇌종양이나 유방암 같은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가 이어졌거든요. 커피의 대표 성분은 클로로젠산이에요. 이 성분이 특히 대장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요. 2022년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는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77%나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남성에서는 83%까지 감소했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대장암 진단 후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신 환자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낮았다고 했어요. 2020년 미국 보스턴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1171명을 13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신 사람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 가능성이 36% 높았어요. 생존 기간도 달랐어요. 커피를 하루 1잔 이내로 마시는 환자는 평균 30개월 생존했는데 2-3잔 마시는 환자는 32개월, 4잔 이상 마시는 환자는 39개월까지 생존 기간이 연장됐어요. 이런 효과는 카페인이든 커피든 디카페인, 커피든 상관없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를 볶는 정도예요. 2017년 이화여대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원두를 190도와 200도에서 볶았을 때 단 10도 차이인데도 항암 물질인 클로로젠산의 양이 20배나 차이가 났어요. 옅게 볶은 커피가 항암 효과가 훨씬 높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커피를 오래 볶을수록 원두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항암, 항염증 물질이 연기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아요. 맛은 좀 시큼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훨씬 좋다는 거죠.
커피의 항암 메커니즘도 다양해요. 클로로젠산과 카페인 등의 성분이 DNA 메틸화를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암 발생을 억제해요. 또 발암물질의 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음식이 장에 있는 시간도 조절해서 소화기암 위험을 낮춰주기도 해요. 그런데 커피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복에 마시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고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수면 장애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루 3-4잔 정도가 적당하고 당분을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차들은 어떨까요? 우롱차도 암 예방에 도움이 돼요. 우롱차는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한 연구에서는 우롱차를 마시는 여성이 물만 마시는 사람들보다 2시간 동안 칼로리를 더 많이 태웠다고 해요. 백차도 주목할 만해요. 백차는 차나무의 잎이 아주 어릴 때 따서 만드는데 카페인 함량이 한 컵에 15mg로 적어요. 그런데 항산화 성분은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요. 동물 실험에서는 백차를 마시면 포도당 내성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허브차는 어떨까요? 허브차는 기술적으로는 차가 아니에요. 말린 과일, 꽃, 향초를 섞은 건데 카페인이 없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히비스커스 차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춰주고 캐모마일 차는 수면에 도움이 되며 페퍼민트 차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루이보스 차는 특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 방지에 좋아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탄닌 성분이 없어서 물 대신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허브차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체중 감소를 내세운 허브차 중에는 위험한 설사성 화재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허브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감초차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축적돼서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카모마일은 항응고 성분이 있어서 항암 치료 중 혈소판이 낮은 분들은 주의해야 하고요. 우엉차나 민들레차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탈수 우려가 있어요. 둥글레차도 맛이 구수해서 많이 마시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심박수를 지나치게 증가시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온도예요. 2016년 세계복권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2019년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섭씨 6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차를 마실 경우 식도암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적당히 식혀서 마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차보다는 따뜻한 정도의 차가 안전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지 정리해 볼까요? 비타민 나무차는 90도 정도의 물에 10분 우려내어서 하루 2-3잔 마시면 돼요. 산미가 강할 수 있으니까 꿀이나 스테비아를 조금 넣어서 마시면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어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식후에 마시는 걸 권해드려요. 녹차는 80도 정도의 물에 2-3분 우려내어서 하루 3-4잔이 적당해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지고 카페인도 많아져요.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고요. 커피는 라이트 로스팅된 원두로 하루 3-4잔, 설탕이나 크림은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요. 우롱차나 백차는 90도 정도의 물에 3-5분 우려내어서 마시면 돼요. 허브차는 끓는 물에 5-10분 우려내는데 본인에게 맞는 허브인지 확인하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차를 구매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비타민 나무차는 열매로 만든 것과 잎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비타민 함량은 열매가 훨씬 높아요. 하지만 가격도 그만큼 비싸죠. 잎차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다고 해요. 녹차를 살 때는 생산 연도를 확인하세요. 녹차는 신선할수록 좋거든요.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을 고르시고 밀봉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커피는 로스팅 날짜가 적힌 제품을 고르고 가능하면 원두 상태로 구매해서 드시기 직전에 갈아서 사용하세요. 보관도 중요해요. 모든 차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특히 녹차와 비타민 나무차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단, 밀폐 용기에 넣어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브차 중에서도 포종차 같은 경우는 향이 빨리 날아가므로 지퍼백에 밀봉해서 보관하세요. 계절에 따라 마시는 방법도 조금씩 달리하면 좋아요. 여름에는 차갑게 우린 냉차도 좋은데 이때는 찬물에 오래 우려내는 콜드브루 방식을 사용하세요. 특히 녹차나 백차는 찬물에 6-8시간 우려내면 쓴맛은 줄고 단맛은 살아나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60도 정도로 식혀서 마시세요. 모든 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첫째,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말 것. 둘째, 적당량만 마실 것. 셋째,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할 것. 넷째, 다양한 차를 번갈아 마실 것.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이 적은 백차나 허브차를 선택하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녹차나 우롱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차를 마시는 걸 피하시고 특히 녹차나 커피보다는 비타민 나무차나 허브차를 권해드려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선택하세요. 단, 일부 허브는 임신 중에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기 바라요.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리하면 좋아요. 어린이들은 카페인이 없는 비타민 나무차나 캐모마일 차 정도가 좋고 청소년들은 녹차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중장년층에서는 모든 차를 다 드실 수 있지만 고령자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건강 음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인기 있는 콤부차나 캐피어 같은 발효 음료들도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콤부차는 녹차나 홍차를 발효시킨 건데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이 소량 생성되고 당분도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들은 주의해야 해요. 캐피어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유인데 단백질과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하죠. 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차들은 대부분 칼로리가 거의 없고 인공 첨가물도 없어서 순수하게 식물의 영양소만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마시기에는 차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수중독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차도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은 400mg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커피 한 잔에 약 95mg, 녹차 한 잔에 약 2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계산해서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차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유방암센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정한 음식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어요. 과일이나 야채의 색소 성분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식품만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차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봐야 해요. 충분한 과일과 채소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비타민 나무차는 정말 영양가 높은 차예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0배, 사과보다 200배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녹차는 EGC 성분으로 특히 위암, 유방암 예방에 좋고 커피는 클로로젠산으로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단,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가 더 좋고요. 우롱차와 백차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허브차는 카페인 없이 즐길 수 있지만 종류에 따라 주의사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말고 적당량만 마시며 다양한 차를 균형 있게 즐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고 과장된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는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비싼 건강식품을 한 번 먹는 것보다 저렴한 녹차라도 매일 꾸준히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무엇보다 차는 건강한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법의 음료는 없어요.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해야 차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차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건강한 차 한 잔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